4부에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반가고 감사합니다. 1부, 2부, 3부, 4부로 이어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참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허. 정말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나간 그런데 저녁에 볼 수 없는 어떤 상황. 그와 흡사 비슷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을 저는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키자는 이 슬로건 가지고 나를 알고 병을 대하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4부에서는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는 두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뇌를 알아야 함이 건강의 관건임은 당연하죠. 왜? 우리 몸 전체를 통제, 관리, 운영, 조절, 재생, 회복, 소통 모든 문제를 미리 알고 해결까지 해주고 있는 두뇌. 그런데 참 재밌고도 아이러니하게 두뇌는 그저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두뇌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피의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가 전하는 신호의 민감 여부와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의 척도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뇌는 나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나는 잘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그 느낌이 민감한지 둔감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적절히 반응해 주고 있는지와 아니면 안타깝게도 진통제, 항생제 이곳에 너무 의존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발 두뇌와의 친밀한 나눔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때 건강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누가 전해주는 걸까요? 바로 두뇌가 전해지고 있죠. 그 두뇌가 전해지는 표현 증상을 정확히 느끼고 내가 알아야 그 부분의 문제를 알려주는 것을 알고 해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통증과 여러 가지에 대한 표현들은 처음에는 부탁하고 예고합니다. 두뇌가 여러 차례 반복해 애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애원에 두뇌의 애원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두뇌는 경고합니다. 경고란 또한 몇 차례 반복하는데 경고 정도가 됐다면 내가 참기 어려운 통증이라든가 참기 어려운 어떠한 증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들어주면 중독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두뇌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에 너무나도 부적절하게 반응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통증으로 보복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무시하면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안타까워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가 무반응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가르쳐주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두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결국은 중독에 이르게 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결국은 두뇌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뇌를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둔감함에 의하여 내가 둔감하다는 것이죠. 반응에. 그 다음에 절제 부족과 인내 부족에 의한 중독 현상이요 포기 현상을 만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세 가지의 정확한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건강은 두뇌의 항상성 능력이 관건이다. 항상성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항상 정상적인 궤도, 정상적인 시스템, 정상적인 기능으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생, 회복, 소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평생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죠.
나와의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원합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의 내장 기능을 조절하여 피를 생산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세포를 먹여 살리고자 하는 목적 이유이죠. 재밌게도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바로 그 이유인데 그것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항상 햇빛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숨만 쉰다고 되는 건 아니죠. 비타민 D 생성 과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절대적인 우주 에너지와 함께 햇빛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는 정말 대단한 욕심장입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오감을 만들어 놓고 눈, 코, 입, 귀 어디 앞에? 바로 두뇌 앞부분에 그리고 두뇌를 보호하기 위하여 멀리 있는 손, 오감까지 손은 바로 무엇을 막기 위한 겁니까? 바로 머리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 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오감이 대부분 두뇌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감 힐료법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절반가량을 두뇌에 소비합니다. 성인 하루 3,600칼로리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중에 약 1,600칼로리 이상을 뇌에 소모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00칼로리라는 양이 바로 피를 통하여 머리에 혈액순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머리로의 혈액순환이 관건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100조개의 세포를 혼자 다 관리하면서 더 쉬운 얘기로 그냥 먹여 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뇌는 놀라운 초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고도 참 더 재밌는 것은 두뇌는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얘기합니다. 두뇌는 바로 기쁨, 웃음만을 좋아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사랑, 감사, 기쁨, 겸손, 나눔, 섬김, 그리고 은혜, 그리고 찬양만을 좋아하고 있는데 아무리 두뇌가 영리하고 영악할 정도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바로 두뇌는 너무 단순하니까 쉽게 넘어갑니다. 어리석은 바보 같아요. 일명 최면이라는 게 있죠. 또 반복적인 거에 아주 약합니다. 두뇌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평생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것처럼 쉬운 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뇌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독입니다. 가스, 알코올, 마약, 카페인, 밀가루, 튀김, 고기, 탄수화물 등등.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은. 두뇌가 싫어한다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수면 부족은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피로한 상태의 몸이 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것은 무엇이 부족입니까? 운동 부족이요 근육량의 부족으로 근감소증이라는 병에 의하여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조울증, 조현병, 폐쇄공포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바로 두뇌에 의한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 문제로 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럴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령탑인 두뇌에서는 머리로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산소와 영양물질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전달했을 때 그 원활한 기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여법을 보겠습니다. 정신과 신경이 안정이 됩니다. 머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마음이 당연히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대표기관의 내장 기능이 조화롭다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를 곧 우리는 신진대사가 잘 되는 상태, 다른 말로 건강한 상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요? 바로 두뇌가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두뇌 능력을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목, 발목, 목숨과 연관된 목. 그래서 저는 이걸 오목이라 하는데 이 오목의 중요한 역할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재미있는 것을 안내합니다. 손은 제2의 뇌요, 발은 제2의 심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에 목과 연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목숨을 해치는 쇠붙이, 바로 뭐예요? 칼, 총알 등등.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오행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금이에 속해 있다. 금, 쇠금.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쇠에 대한 것을 우리 몸은 아주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금, 금반지, 금목걸이 등등 이런 것을 목에다 건다, 손목에 찬다, 손가락에 낀다. 이런 것이 얼마나 뇌가 싫어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눈이 침침하다, 어지럽다, 현기증이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지니고 있는 쇠붙이를 그 자리에서 풀고 빼내서 몸에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 한번 재보십시오.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몸에 불편했던 거, 어지럽다, 눈이 침침했다 등등에 대한 것은 5분 안에 사라지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파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두뇌 능력의 활용 방안과 응용을 위해서는 이 점이 중요한데 자연과학적인 접근으로의 두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인공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나누며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을 오랫동안 연구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예를 들면 두뇌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약 1, 2%를 사용한다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98%는 다 어디로 갔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98%의 능력이 일을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 100이라는 가운데 1, 2%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 98%의 능력 중에서 단 1%만 끌어올려도 우리 몸에는 정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 초능력을 이용하는 많은 이야기거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뇌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을 끄집어내는 방법,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밑에 이제 그래도 있습니다만은 확인하고 체험해서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상 대변이 몸을 웃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장, 제3의 뇌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대변 7가지 얘기했죠. 물 위에 떠야 한다, 황금색이어야 한다, 바나나 형태여야 한다, 냄새가 없어 좋으며 없어야 하고, 잔변감이 없고 하루에 한두 번 가야 하고 쉬가 필요 없는 편이다. 이 위의 대변을 4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99.9% 건강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아니한지에 대한 점검 잣대. 근데 대변은 매일같이 보니까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뇌의 도움으로 내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에 의해 종말 처리된 것이 배변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장육부에서 일을 해서 그것을 다 소화하고 분해하고 효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대변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오장육부는 무슨 공장이라 그랬죠? 바로 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서 종말 처리에 나온 대변의 상태가 위에 7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만들어지는 피의 현주소는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대변의 상태를 건강한 대변으로 만드는데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하게 되면 3일에서 5일 정도, 빠르면 이틀 이러한 대변을 확인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몸 면역의 약 70에서 80%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대변인 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의과학에서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3의 뇌라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20년 전부터 그것을 부르짖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럴 때 대장은 자기 대장 혼자만의 이 모든 기능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화에서의 위장에 관계된 것, 그리고 위산과 등등을 만들어내는 간에 관계된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 간에 기능적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 기능이 온전히 능력 발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를 내장 상호 간의 균형과 조화로운 운영 상태라고 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정규 과정에서 더 준비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는 위한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 오장육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숙변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선택, 내가 알잖아요. 과연 나는 변비, 가스가 심한가, 복부 팽만이 있는가 등등등, 내 스스로가 얼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황금색 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점을 좀 알고 갑시다. 비만한 사람도, 야윈 사람도 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치매가 있다, 중풍이 있다, 암과 고질병 등이 있다. 이 모든 문제들 또한 반드시 그 가장 근본은 대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과 실천만이 기회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습관 등에 의한 그 정확한 것을 알고 그 원인 해소부터 시작하여 현재 증상까지의 모든 관정을 내가 이해하고 함께 이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앞으로 있습니다. 앞에 열거한 337 실생활 의용 건강관리법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쉽고 단순한 꿀팁 3가지의 방법으로 실천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응용 의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먹어야 하고 싸야 하고 자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하루 일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평생 건강 홀로서기에 꼭 필요한 주제 과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 가운데에는 즉석 통증 해소법, 오감일요법, 응급처치법, 뇌와 내장과 척추의 삼위일치요법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체온 면역 강화 온열요법, 혈액정화 해배동요법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모두 23개 과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외쳐봅시다. 우리 몸 바로 내 몸 건강 내가 지킵시다. 나를 알고 병을 대하면 모든 내 몸의 문제병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시간에 함께 알게 된 두뇌가 운영하는 자가치유 능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가치유 능력을 믿고 내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응용, 활용, 이용하자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부와 6부, 5부에는 특히 337, 이 337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설명을 하게 되고, 6부에서는 중요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그걸 점검할 때 점검하기 찾아내기 위한 방법 등등, 기능 점검 방법, 기능 조절 방법, 개선하기 위한 방법, 이런 문제를 함께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 시간에 끝나기 전에 이 문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속담 여러분들 아시죠?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속담은 어찌했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어찌했든 그것을 내가 잡아오면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속담으로 이것이 있더라고요.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속담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석을 정확히 확인되는 것들로 인용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로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속담을 실천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있냐?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하여금 믿음과 신뢰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평생 건강 홀로서 가능하구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 이왕이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걸을 것 이왕이면 조금 빠르게 걷고 바른 자세로 걷고, 어차피 먹어야 할 물 자연히 녹아 숨쉬는 물 음양탕 물을 먹고,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준비해야 할 식단, 내 손이, 즉 주부의 손끝의 식단이 온 가족의 건강과 평생 건강과 그 건강의 3대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차피 준비해야 할 식단 이왕이면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부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